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3월 26일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당시 거래량이 너무 적음과 동시에 이렇게 bear flag 패턴이 잡혀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결국 그 패턴에 따라서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프리장에서 이미 약 1% 정도의 하락으로 지수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오늘 3월 31일 JP모건이 풀옵션을 여기 5,565달러에 굉장히 많이 잡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5,565달러가 바닥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수가 하락하다가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3월 31일인 오늘 만기가 되는 JP모건의 풀옵션이 최소한의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무언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닥 역할을 할 여기 5,565의 풀옵션은 화요일날을 시작으로는 완전 사라지고요. 그 다음 바닥은 여기 5,500과 5,400 등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옵션 외적으로 차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bear flag 패턴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기준으로 JP모건의 풀옵션이 사라지면은 5,565라는 방어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흐름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지금 하락은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여 여기 5,050달러쯤에 잡혀있는 이 갭을 채우러 내려갈 가능성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주가는 약 18% 정도로 거의 20% 정도 하락한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을 상으로 잡힌 밸류에이션으로, 여기는 저평가이고 여기는 바로 고평가 영역인데, 2022년 하락장과 함께 고평가였던 S&P 500이 이렇게 저평가가 되었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적정주가 영역으로 갔다가 2024년을 시작으로 1년 동안 계속 고평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고평가가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면은 고평가인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얼마나 고평가가 오래 지속될지는 알 수 없기에 오래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으로 계속 저평가 영역에 있다가 23년을 시작으로 적정주가를 향해 갔고요. 24년 내내 고평가가 되면서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기에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평가일 때 투자를 하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하락했을 때 반등하는 모습을 너무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더딥에 익숙해진 나머지 늦게나마 바이더딥을 해서 계속 끌고 갔고요. 이번에도 상승을 할 줄 알고 강력하게 바이더딥을 시전을 했는데, 계속 하락한 나머지 평단가는 높아지고 수량도 많아지며 하락은 이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VIX의 수치를 보시면은 21.66달러로 여전히 낮습니다. VIX를 VVIX로 나누면은 VIX의 추세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0.21달러입니다. 지난 하락장이었던 2022년도 때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최소 바닥이 되려면은 0.27달러까지는 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끝내던가 완화시키던가 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시작으로 관세를 때릴 예정인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불확실성은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말했듯이 관세 자체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기업들은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을지 정하는데, 관세라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게 되고요. 예산이 보수적으로 잡히게 되면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서 미국의 성장률에 해를 끼쳐 낮은 성장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인 파란색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주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크로를 건드리기 때문에 엔비디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매번 시장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고평가인 엔비디아는 109달러까지 하락하면서 24년 5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S&P 500과 나스닥의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전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매번 트래킹하면서 저희 멤버십분들께 엔비디아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의 매출액 실적과 그 가이던스의 흐름으로 엔비디아가 매번 컨센서스를 돌파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컨센을 돌파하는 폭 자체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23년 4분기의 컨센은 이렇게 16.1 빌리언 달러였는데 18.1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12.62%어치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렇게 20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였고요. 이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컨센서스를 20.4 빌리언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은 잡았고, 이러한 컨센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22.1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8.32%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24 빌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였고, 이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은 24.7 빌리언 달러를 컨센으로 잡았으며, 그리하여 26 빌리언 달러를 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5.47%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24년 3분기 가이던스로 또 4 빌리언 달러가 증가한 28 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시하였고, 애널리스트들은 28.8 빌리언 달러를 컨센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가 30 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4.24%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죠.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컨센이 올라가고 실적을 비트해주는데, 그 폭은 계속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던스는 43 빌리언 달러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43.35 빌리언 달러의 컨센을 잡았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지난번처럼 이렇게 큰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컨센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미 눈치 빠른 월가 투자자들은 고평가할 때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알고 있을 정도면은 당연히 월가에서 또한 이러한 패턴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봤을 때 서프라이즈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에 주가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거시경제로 돌아와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나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13.11% 정도 빠지면서 주가는 24년 8월 달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4월 2일 관세와 테슬라의 25년 1분기 추구량 결과가 발표된 날이지만 4월 4일에는 일자리 발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4월 4일 시험률이 발표가 되는데 컨센은 4.1%입니다만 칼시는 4.2%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분석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실업률의 선행지표인 NFIB Poor Sales Index 또한 분석을 하는데, NFIB Poor Sales Index는 이미 상승을 한 9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4.1%가 아니라 더 올라간 4.2%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연준장 파월이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있는 시장으로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테슬라까지 동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를 낮추면은 달러와 10년 국채금리가 약해지고요. 그럼 주가는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홀드로서 몸을 사릴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반도체가 한창 고평가할 때 미리 가장 저평가인 여기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아나갔는데요. 반도체가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RP는 제가 저점에 잡은 유틸리티 기업 중 하나로 저희 멤버십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종목은 많이 알고 계실 것인데 이번 달에 배당이 나올 예정이며 시세 차익 관점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러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41%나 오르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락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잡고 여기 이렇게 갭을 채우면서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 속에서 제가 수량을 정말 과하게 모았는지라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이 기업은 머지않아 화이트캡이라는 기업에 합병이 될 예정인데 합병이 되면은 배당도 6%가 아니라 60%가 더 추가로 올라서 총합 약 9% 정도의 연 기준 배당을 월 단위로 받게 될 예정인지라 앞으로 매우 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워커스를 데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추가로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때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 또한 추가로 분석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기업이 추종하고 있는 지수가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해당 기업을 계속 바이 더 딥을 하면서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저는 테슬라를 상으로만 장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와 원유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까지 따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50% 할인 쿠폰은 오늘 마감되는 만큼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바로 유튜브 신사학개 및 텔레그램 혹은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분석 또한 오늘 밤에 추가로 여기에다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